탈무드, 인생의 7단계. 탈무드에 의하면 남자의 일생은 7단계로 나눈다. 1단계, 한 살은 왕. 모든 사람들이 왕을 모시듯이 받들어 주기도 하고 비위를 맞춰준다. 2단계, 2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뛰어다닌다. 3단계, 10살은 어린 양. 웃고 떠들어대며 뛰어다닌다. 4단계, 18살은 말. 덩치가 커져 힘을 뽐내고 싶어한다. 5단계, 결혼하면 당나귀. 가장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며 걸어가야 한다. 6단계, 중년은 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구걸하게 된다. 7단계,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로 되돌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는다. 광대의 자격. 한 납비가 시장에 가서 상인들에게 말했다. 이 시장 안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그때 랍비는 두 남자를 부르고 나서 그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두 사람이야말로 많은 선행을 한 사람들이요.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오. 그러자 상인들은 궁금하여 두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장사를 하고 있소?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들은 광대요.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선사하고 다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광대라오. 5무리의 선택. 어떤 배가 항해 도중 거센 비바람과 심한 폭풍우 때문에 항로를 잃고 말았다. 아침이 되자 바다는 다시 잠잠해지고 배는 아름다운 항구가 있는 어느 섬에 닿아 있었다. 배는 폭우에 닻을 내리고 잠깐 쉬기로 했다. 그 섬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고 맛있는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이 신선한 녹음의 향기를 풍기고 온갖 새들이 다정하게 지저귀고 있었다. 배에서 내린 승객들이 5무리로 나뉘었다. 첫째 무리는 자기들이 섬에 올라가 있는 동안 순풍이 불어 배가 떠나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섬이 아름다울지라도 빨리 자기들의 목적지로 가고 싶다고 하면서 아예 상륙조차 하지 않고 배에 남아 있었다. 둘째 무리는 서둘러 섬으로 올라가 향기로운 꽃 냄새를 맡고 녹음 짙은 나무 그늘 밑에서 맛이 기막힌 열매를 따먹고 원기를 되찾고는 배로 돌아왔다. 셋째 무리도 섬에 올라갔다. 그러나 섬에서 너무 오랫동안 지체하는 바람에 배가 떠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허둥지둥 돌아오느라 소지품을 잃기도 했고 배 안의 명당자리를 놓쳐버렸다. 넷째 무리는 순풍이 불어 선원들이 닻을 걷어 올리는 것을 보았지만 돛을 달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선장이 자기들을 남겨두고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붙여 그대로 섬에 있었다. 그러다가 막상 배가 포구를 떠나가자 허둥지둥 헤엄을 쳐 가까스로 배에 올라갔다. 그래서 바위나 뱃전에 부딪힌 상처는 항해가 끝날 때까지도 아물지 않았다. 다섯째 무리는 맛있는 과일을 너무 많이 먹고 아름다운 경치에 도취되어 배가 출항을 알리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그래서 숲속의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도 하고 독이 있는 열매를 먹어 병이 들기도 하여 마침내는 전멸하고 말았다. 독재들의 경우는 어느 무리에 속하겠는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배는 인생 여정의 선행을 상징한다. 그리고 섬은 쾌락을 상징하고 있다. 첫째 무리는 인생에서 쾌락을 전적으로 외면했다. 둘째 무리는 쾌락을 조금 맛보았지만 배를 타고 목적지에 닿아야 한다는 의무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이것이 가장 현명한 무리이다. 셋째 무리는 쾌락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역시 고생을 좀 했고, 넷째 무리는 결국 선행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너무 늦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
그러나 인간이 빠지기 쉬운 것은 다섯째 무리이다. 일생 동안 허영을 위해서 살거나 장래의 일을 망각하거나 달콤한 과일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는 진리를 잊고 그것을 먹기만 하는 것이다. 세 가지 교훈. 어느 날 포수는 사람의 말을 자유자재로 할 줄 아는 새를 한 마리 잡았다. 새가 포수에게 애원했다. 포수님, 저를 놓아주세요. 그러면 아주 유용한 교훈을 세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교훈?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말해보아라. 다 듣고 나서 널 놓아주지. 하지만 그러기 전에 저를 놓아주시겠다고 맹세해 주세요. 좋아. 맹세하지. 포수의 맹세를 듣자 새는 말했다. 첫 번째 교훈은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은 후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말하는 자를 결코 믿지 말라. 세 번째, 할 수 없는 일을 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포수는 약속대로 새를 놓아주었다. 자유의 몸이 된 새는 높은 나뭇가지에 올라앉아 나무 밑에 있는 포수를 놀려댔다. 당신은 정말 바보로군요. 내 꾀에 넘어가 나를 놓치고 만 거예요. 내 몸엔 예쁜 진주가 달려 있어서 그것이 나를 현명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 바보 같은 포수 양반아. 포수는 새를 놓아준 것을 후회했다. 더욱이 몸에 진주가 달려있다는 말에 새를 꼭 붙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새가 앉아있는 나무로 올라가던 포수는 워낙 높았기 때문에 중간쯤 올라가다 미끄러져 그만 다리를 다치고 말았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괴로워하는 포수를 보고 새는 깔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멍청한 인간이로군요. 내가 말해준 교훈이 무슨 뜻인지 잠깐 동안만이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나가 버린 일은 후회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도 당신은 나를 놓친 것을 금방 후회하는군요. 그리고 있을 수 없는 일은 결코 믿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도 몸에 진주를 달고 다닌다는 말을 정말인 줄 아는군요. 나는 인간의 말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다른 면에선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새에 불과해요. 마지막으로 할 수 없는 일은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라고 내가 가르쳐줬는데도 당신은 나를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다리를 다치고 말았잖아요. 현명한 자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우둔한 자에게 100마디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까닭을 이제야 알겠네요. 왜 인간들은 모두 당신같이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쏘아붙인 새는 먹이를 찾아 어디론가 날아갔다.